바다 보셨죠? 바다 하면 파도 소리, 바람, 모래사장, 해변, 시,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모험이라는 낭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인지 연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보물, 전투, 배신, 럼주. 두 번째는 캐릭터인데요. 그 말괄량이 삐삐의 멋진 아빠, 주인공을 압도하는 강렬한 매력을 지닌 후크 선장, 눈 밑에 검댕을 칠하고 흐느적거리는 잭 스페로가 나오는 캐리비안의 땡땡. 대단히 위험하고 대책 없고 어딘가 나사 빠진 듯한, 하지만 매혹적인 바다의 무법자라고 불립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해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해적이 있어요. 그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싸우고 약탈만한 게 아니었어요. 자유와 평등을 꿈꿨습니다. 특히 계몽주의의 씨앗이라고 하죠. 계몽주의의 씨앗을 유럽이 아닌 마다가스카르 해변에 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해적이었어요. 해적 계몽주의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는 유럽 사유의 산물이 아니다. 계몽주의 하면 떠오르죠. 프랑스의 파리라는 도시 안에 있는 커피하우스, 살롱이죠. 그 다음에 루소, 칸트 같은 철학자들도 생각나고요. 백과전서, 디드로 등도 연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근대의 시작, 이런 말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게 다였을까요? 해적 계몽주의의 저자,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이렇게 말해요. 계몽주의의 진짜 뿌리는 바다에 있었다. 유럽이 아니라 유럽이 닿지 못했던 해안과 베이 위에서 오갔던 대화 속에 있었다. 특히 해적과 마다가스카르 선주민들이 마주쳤던 마다가스카르 북동부 해안에서 이들이 마주쳤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레이버는 이것을 원형적 계몽주의라고 부릅니다. 유럽보다 더 자유롭고 더 급진적인 실험이 바다 위에서 펼쳐진 것이죠. 이것은 계몽주의의 카피가 아니라요,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적,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 두 단어는 불협화음이에요. 일적인 낱말인데 두 단어가 합해서 해적 계몽주의라고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호기심 만땅에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보통 역사책에서는 비서구 여성들은 대개는 남성들의 소유물이거나 주변 인물 또는 배경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해적 계몽주의 요 책 안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먼저 해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존중받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여성들은 그 전략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강력한 약초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뭐랄까요? 마법과 정치가 결합한 사랑의 실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물만이 아니라 대화술,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 이런 것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마다가스카르 여성들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해적 공동체의 중심이자 주도권을 가지게 된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 된 거죠, 여성들이. 그래서 이 여성들이 마다가스카르 남성들까지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해적선의 이미지는 어때요? 폭력적이고 무법적이고 포갑적인 데다가 목발을 짚고 항상 럼주를 이렇게 왼손에 들고
그 취해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인류학 연구에 의하면 해적선은 떠다니는 민주주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선장은 투표로 선출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투표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선장은 전투 상황을 빼고는 명령권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배위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 중 한 명이었고 배위에서는 똑같이 일상을 보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적선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다문화, 다인종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인이 있었고, 그 아랍인도 있었고요. 도망친 노예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배 위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수다 떨고 토론하고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규칙들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전리품들을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철저하게 평등한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계몽주의는 파리보다 그 해적선 위에 있었던 거죠. 잠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해적들이 배 위에서 한 행동은 이들이 그 마다가스카르 섬에 정착한 뒤에도 그 정신과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이 섬으로 불리지만 그 우리 면적의 한 3배 정도는 되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마다가스카르에 만든 육지의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은 그 카발이라고 하는 그들의 회의, 숙의라고 하는데요. 숙의, 깊이 있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숙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숙의의 시작은 되게 이제 수다부터 시작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가장 큰 능력은 말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기술로 평가받았고요. 공식 회의에서는 수다든 대화든 이런 것들이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육지에 있는 이들의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의 왕은 그 해적선의 선장과 똑같이 외부에 적이 있을 때는 그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왕이 존재할 뿐이었고 권력들은 그 부족 사람들 모두의 손에 있었어요. 그 이들은 주로 둘러 앉아서 그 합의와 토론이 그 사회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카바리 같은 수기의 정치 이런 것들은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은 그 해적 깃발을 든 악당이 아닌 그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고 실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었던 것 같아요. 계몽주의는 그 유럽만의 것도 아니었고요. 철학자들만의 것도 아니었어요. 말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대화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이 책, 해적 계몽주의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문명과 사유 또는 사상의 기원을 뒤흔드는 책입니다. 그리고 해적 계몽주의라는 책에서 이 책을 쓴 데이비드 그레이버 그리고 이 책을 옮긴 그레이버의 친구들인 고병건 쌤과 한디디 쌤이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